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탄핵 표결안이 무산되며 탄식했지만 떠난 자리는 깨끗했습니다. 정치가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들이 일으켜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익숙한 K-팝이 흘러나오고 시민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들고 음악에 맞춰 흔듭니다.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던 중 집회는 콘서트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외신도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경제든 외교든 정치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데 하필 이 정권이 퇴진해야지만 그게 정상화될 것 같아서 이른 새벽부터 아이 손을 붙잡고 모인 시민들. 여의도 국회 앞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경찰 추산 1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군대를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분은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핫팩을 나눠주고 직접 준비해온 떡도 나눕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앉았던 자리 쓰레기는 스스로 주웠습니다. 세계 각지의 외신들에서도 이 집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회였으면 했습니다. 떨어진 국격을 높인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한인들도 거리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현지인들도 밤새 이어진 촛불 민심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LA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Down, down, 윤석열! Down, 윤석열! Down, down, 윤석열! 경제가 어려운데 힘듭니다. 40에서 50명 규모의 단체 손님도 취소하면서 미리 비워둔 자리는 텅 비게 생겼습니다. 연말에는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는데 갑자기 취소하면 이거 자리 활용을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수가 얼어붙어 다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비상계엄 선포까지 겹치면서 그나마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사라진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오겠어요. 모임 자체를 취소를 하는 거지. 우선 계엄령이 발표되고 그게 뭐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게 쉽겠어요. 탄핵안 폐기의 여파까지 덮쳐 소비 심리는 더 크게 위축됐습니다. 고민을 하잖아요. 이제 시내에서 만나는 건 계엄 사태 때문에 다들 집에서 가만히 있기를 바라죠. 소상공인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죠. 저희도 하니까 손님도 없고 바로 가니까 턴이 만약에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속상하죠. 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은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연말 장사라도 해야 되는데 아 연말 장사 망했다. 이게 뭐 정치가 지금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는 방법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은 155분 만에 끝났지만 애꿎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국민의힘은 8년 전에 겪었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시 오히려 탄핵 발의 전까지가 불안했지 결정된 뒤에는 경제가 안정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탄핵 국면이 길어지면 더 큰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폐기된 뒤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혼란을 우려해 탄핵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 전망은 다릅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나 분열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사실은 정치적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투자 심리 위축도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앞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길어져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탄핵 불발로 원화 가치가 급락할 거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경기가 나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마저 불발해 원화 가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1원 오른 1,419.2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탄핵 국면 장기화로 더 큰 혼란이 예고되면서 국민의힘이 국가 경제보단 당리 당략을 앞세웠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증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된 종목 셋 가운데 하나는 1년 여기 한동. 그래서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아서 이 난국을 어떻게 좀 풀어갈 것인가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이 문건입니다.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해당 문건은 존재 자체는 확인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재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관련자들이 수사가 이런 것이 드러남으로써 수사가 불가피하게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문건의 원본에 대해서도 국가수사본부나 이런 데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무위원들이나 뭐 관련자들이 심지어 대통령실도 이런 내용은 모르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바로 이런 문제를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바로 이런 앞으로 엄청 많은 제보라든지 또 뭐 증거들이 정황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나 이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대해서 성역 없이 대통령도 성역 없이 자기네들은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보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오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법적인 방식으로까지 본인이 저지했다고 밝혔고 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다고 이미 규정을 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형사적 형사건입니다. 더군다나 직권남용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을 검찰이 수사하는 거고 이제 간밤에 자진해서 출석했다 그러지만 검찰에 김용현 전 장관 국방장관이 즉각 체포되거든요. 체포. 그럼 48시간 안에 이제 구속영장을 이제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12일 동안에 또 수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도 계속 국민들 울분 분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모진들의 이런 뭐 잘못된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벌 백대로 다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사람 왜 오늘이야 사퇴하냐 이게. 예? 작년에 이태원 참사 난 지가 언젠데 정치적으로 보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절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평상시 집권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표와 당정 관계가 아주 원활했고 서로 신뢰하고 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였다면 이재명 대표를 그렇다 틈에 뭐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러 형태로 문제 제기를 해도 할 말이 없고요. 대려 한동훈 집권당 대표가 대려 야당보다 더 엄하게 당정 관계를 가져갔어요. 심지어 당정 관계 파탄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걸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습하겠다는 거예요. 장관 기자, 지금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잠깐 언급했지만 검찰 수사도 이 계엄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특수본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죠. 오늘 새벽 1시 반에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네. 자신이 국민적인 의혹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자진 출석할 예정이다라고 언론에 앞서서 김용현 전 장관이 문자를 보낸 사실도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계속 확보해두기 위해서는요. 긴급 체포 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구속기간이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수감 상태가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요. 김혜원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경찰 국수본은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도 비밀 제출받아서 포렌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이 헷갈리실 텐데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각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찰은 특수본은 그리고 경찰은 국수본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쟁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경찰에 비상계엄 합동 수사를 요청했지만 국수본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를 거절했다라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일 변호사님. 김영현 전 장관이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공관에 계속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충분히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생각해서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찰에 자신이 충분히 네트워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검찰 출석 전에 휴대폰을 또 바꿨다는 네,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상당히 했다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제 개인적인 추론인데 그런 것 때문에 뭐 본인이 먼저 나가서 이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끌고 가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그리고 군 검찰의 수사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군과 경찰은요 이 계엄 내란에 관여가 돼 있는 기관이에요. 일정 정도 수뇌부가 동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방조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게